네,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코스피가 13%의 하락을 보였는데요. 이 가운데서 여러 가지 수급 요인 가운데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토마토증권통 유튜브 라이브 김영일 전문가의 방송인데요. 반도체 2차 전지 대응과 11월 투자 전략 1편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의 대응 전략 그리고 11월의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김영일 전문가의 스트리밍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진짜 쉬운 진단에서 내 종목의 진단 오늘 필요하신 분들은 박준현 운용력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주신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네, 모트렉스.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28,000원 10%. 28,000원에 10% 비중 담으셨고요. 네. 예, 이 종목도 오늘장에 하락을 했습니다. 5.75%가 하락한 14,260원 선 기록했습니다. 시청자님께서 지금 30%로 이 손실폭이 오늘 늘어나셨습니다. 모트렉스 궁금하신 부분 말씀해 주실까요? 매수가 가까이 올 수 있을까?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그게 궁금해서요. 네, 정말 이 종목명을 빼고도 그 고민이 오늘 많은 투자자분들의 고민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트렉스 알아보도록 할게요. 운용력님, 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전략 세워주시죠. 예, 뭐 이 종목은 장기 투자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 회사니까 뭐 기간은 제가 어디까지 결국 시장이 회복이 좀 돼야 된다는 건데 결국은 저는 시장이 내년도 3월 달 정도 가면 좀 회복되지 않겠는가 하는 쪽인데 이제 그 정도까지 좀 본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비중이 10%네요. 10%고 이건 뭐 자율주행 때문에 사셨을 거예요. 자율주행 테마로 움직일 때 꽤 높은 가격에 사신 것 같은데 모트렉스 회사 자체는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해 가지고 차량 내에 여러 가지 정보를 공급하는 인바이클 인포메이션이라고 그러죠. 차량 내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화면에 디스플레이 쪽에 관련 쪽에 제공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자율주행 쪽으로 알려져 있는데 주로 이제 거래소가 국내 쪽으로 따지면 현대차 그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회사가 국내 현대차 그룹이 관여하고 있지 않는 다른 여타 글로벌 거의 뭐 다변화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80여 개 국가에 다변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도 좀 진출을 좀 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경쟁력은 있습니다. 경쟁력은 있는데 근데 이와 관련된 부분 자체가 크게 이 회사의 어떤 매출 마진에 기여하지는 않을 거예요. 회사가 실적은 상당히 탄탄한 이유 자체가 회사가 매출액이라든가 실적 자체가 상당히 자율주행 기업 중에서 이익이 떨어지는 것 자체가 앞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보다는 회사가 작년에 영업이 588억 났잖아요. 자율주행 회사들이 이렇게 이익 난 회사들은 없잖아요. 거의 지금 초기 단계 거의 대부분 적자인데 이익 난 이유 자체가 회사가 또 다른 사업 분야가라고 할 수 있는 전진건설기계라는 회사를 2019년도가 2021년도가 인수를 했어요. 거의 지분 100% 가까이가 될 겁니다. 이제 건설기계 업황이 오늘 주가적 급락이 나왔지만 2022년도부터 실적이 급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련해가지고 회사 상반기 때 보니까 전진건설기계가 160억 정도 이익이 났더라고요. 대충 보니까 이게 반 이상이 회사의 이익 자체는 건설기계 부분이다. 근데 오늘 주가가 이제 물론 다른 것도 떨어지지만 떨어진 이 자체가 오늘 건설기계 관련 종목들이 어제 이제 현대건설기계라든가 종목들 실적이 약간 안 좋게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대 두산 인프라코도 오늘 14% 급락이 나왔고, 그 다음에 현대건설기계도 오늘 무려 한 15% 가까이 급락이 나오는데 이 정도까지 떨어질 정도의 실적은 아닌데 현대건설기계는 약간 시장 예상치보다 한 20% 안 좋게 나왔을 거고, 다 현대두산, HD, 현대 인프라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양호했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국내 시장 자체가 이런 거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습니다. 주가 자체는 여전히 주가 싼 국면인데 그래서 오늘 모트렉스도 이제 그 영향을 조금 더 받은 게 아닌가. 다른 것도 빠졌지만 그래서 이 종목도 오늘 지금 거의 신저가까지 나왔잖아요. 연중 저점에 1월 달에 종목이 13,100원대가 저점이었는데 지금 14,200원대니까 상대적으로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예산은 이제 실적 자체가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특히 여기다가 자율주행과 관련된 또 모멘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율주행 자체는 뭐 계속적으로 내년도 이슈화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좀 봐요. 좀 물타기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만 원대 좀 힘들어 보이고요. 일단은 13,500원 정도 내려오면 추가적으로 한 10% 정도라든가 물타기 좀 하세요. 물타기 좀 하시면 매수 단가가
만 7,000원 정도, 만 7,000원 정도까지 좀 떨어지겠죠. 그 정도 좀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3월달까지 기다리지 않으시더라도 충분히 연초에 정도 자율적 이슈가 부각이 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좀 봐요. 그래서 이 종목은 물타기도 되는 주식이니까 거의 예언적 최저까지 내려갔고 시적 자체는 계속 우상향이니까 추가적으로 하락한 시점에서는 10% 정도 물타기 좀 하시고 현재는 기술적 지표상으로서는 만약에 물타기 했으면 16,500 정도 올라온다 한다면 올해 안이라도 한번 파시고요. 만약에 안 올라오면 내년도 3월달 정도를 목표로 해가지고 18,000원까지 보유 관점에서 대응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는 주식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전략 어떠신가요? 물타기를 해야 되겠어요. 예. 그리고 내년까지 보유하신다면 아마 약간의 수익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시장 안정화시기는 3월 정도로 전망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트렉스 장기 투자도 가능한 종목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아직 이 종목 이익이 뒷받침되는 자율주행 관련주로 부각이 되지만 최근에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서 같이 하락한 모습인데요. 이 기업 계열사 가운데서 전진, 건설, 기계, 자회사 모멘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 가능한 가격으로 10% 비중 추가할 수 있는 13,500원 선 설정했고요. 내년까지 보유했을 때 18,000원까지 목표 주가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익절 가능하다님, 엑스게이트 4,800원에 12% 매수를 해주셨는데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짧게 글 남겨주셨습니다. 엑스게이트 오늘 15.52% 급락했습니다. 5,280원 선 기록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급락한 것에 비해서는 이분은 수익 구간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투자자분들, 다른 종목들보다는 타격이 큰 종목은 아니고 4,800원에 매수를 하신 만큼 한 자릿수의 수익률을 지금 확보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예, 보안 기업인데요. 최근에 주가가 올라갈 이유는 없었었어요. 회사가 현재 시가총액이 1,500짜리 회사고 회사가 보시면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연초에 3월 달에 상장돼가지고 상장 이후에 7,600원 정도까지 올라섰다가 계속 좀 등락이 전개되다가 다시 최근에 상승 시도하다가 좀 다시 오늘 좀 급락이 좀 나왔는데 보안 쪽에서는 그래 나름대로 실적은 나쁘지가 않아요. 작년도에 50억 정도 이익 낸 회사가. 근데 최근에 이제 보안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실적들이 좀 좋아지면서 회사가 그렇게 뚜렷하게 실적 성장하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현재 지금 상반기 때 보게 되게 되면 1분기 때 적자 났고 2분기 때 10억 정도 적자 났는데 회사가 이제 상장된 이슈에 상장하고 난 다음에 1분기 실적을 좀 적자를 낸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올해 실적도 작년도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이 보시면 이제 시가총액 1,500짜리에다가 이제 자본 총계가 자본이 200억짜리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IPO를 좀 하면서 돈이 좀 들어왔다 한다 하더라도 300억밖에 안 돼요. 상당히 취약합니다. 자본 여건 자체가. 그래서 그런 회사가 시가총액이 1,500억짜리다. 앞서 이제 다른 보안 쪽과 관련된 회사들이 상당히 실제 괜찮은 종목들에 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올랐었다가 오늘 장이 좀 영향을 좀 받으면서 주가 좀 떨어진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4,800원인데 일단 수익이네요. 수익인데 당연히 좀 파셔야죠. 현재 시장 여건을 감안하면. 시장 여건이 나쁘지 않는다 한다면 우상향할 수가 있겠지만 왜냐하면 이 회사가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수급 이슈 때문에 좀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4월달에 상장 됐으니까 4월달이죠. 그러니까 지금 6개월 이제 보호 예수까지도 거의 끝났을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상장된 시점 자체가 4월 18일이니까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8일이면 6개월이거든요. 대부분 기업들이 상장 회사 같은 경우 6개월 보호 예수가 끝나면 다 끝나거든요. 근데 그런 악재가 해소가 좀 되면서 아마 10월 중순부터 올랐던 것 자체는 10월 18일부터 올랐죠. 10월 18일부터 올랐네 보니까 단기적으로. 그래서 500일시가 이제 끝나면서 주가가 좀 약간 상승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본적 분석사로 위로 올라갈 주식은 아니다.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전략이고 약간 반등이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6,000원대 정도, 언저리 정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 여건에 비해서 좀 비싼 주식이니까 일단 21대 이동평균선 5,000원대 현재 지금 5,060원 정도에 걸쳐져 있거든요. 이걸 이탈하게 되면 5,000원 이탈하게 되면 약간 수익 구간인데 익절해서 다른 쪽으로 우리로 좀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엑스게이트 익절 가격만 나왔습니다. 보안 관련주인데요. 자본 총계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비싼 편이다라고 평가를 받았고요. 매도 의견, 목표 주가 익절 가격으로 5,000원 설정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여러분의 종목 받도록 하겠습니다. 02-3252-8200번 전화 주셔서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셔도 되고요. 또 저희 유튜브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종목 매수가 비중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오늘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전화 주신 분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솔트룩스를 좀 샀는데 무관적으로 빠지고 있네요. 네, 매수가는 얼마실까요? 38,000 몇백 원이요. 네, 38,000 몇백 원이라고 네. 하셨네요. 예. 비중은 얼마시죠? 지금은 뭐 21,000원대 같던데요. 예, 오늘 주가가 21,000원에 마감되면서 2% 하락인데요. 전체 네.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 종목 비중이 얼마신가요? 16%요. 16% 갖고 계시고요. 네. 아, 네. 거의 지금 40% 후반의 손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이 종목이 뭐 올해 연중해서 230%까지 시세가 났던 AI 관련주인데요. 네. 이런 시세들이 꺼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궁금하신 부분 말씀해 주세요. 이거를 지금이라도 뭐 해야 되나요? 매매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쭉 갖고 있어야 되나요? 네, 언제 알겠습니다. 파는 게 좋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솔트룩스 지금이라도 손절 처리를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보유했을 때 주가 회복력을 기대할 수 있을지 전략 알아볼게요, 시청자님. 운용령님. 예, 그 종목은 AI 인공지능 관련 종목이지 않습니까? 언어 예. 데이터 기반의 회사가 상당히 이제 그런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주 거래소 자체가 기업이라든가 관공서 중심이니까 상대적으로 상당히 안정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AI 관련 부분 자체가 결국 이제 성장성과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장성 관련된 부분인데 결국은 이들 쪽에 이제 수익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진통 과정을 거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들 종목들은 결국은 테마성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관련 또 종목들이 연초에 이제 AI 관련 것들이 이슈가 좀 되면서 주가가 좀 급등이 한번 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로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좀 못 받으면서 계속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약간 9월 달에 좀 다시 AI 반도체 시장 자체가 이슈가 좀 되면서 관련 쪽에 AI 관련 약간 좀 반등을 좀 시도를 했어요. 근데 이들 관련 종목들은 결국 이제 테마로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밖에 기대할 수밖에 없으니까 왜냐면 시장 자체가 안 좋거든요. 예산은 그래도 성장성이 있지만은 매출액 단위 자체가 거의 지금 300억대 정도 정체입니다. 그래서 작년 2021년도에 2020년도에 217억, 그다음에 2021년도에 268억, 그다음에 작년도에 300억. 올해 지금 상반기 때 보면 7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예사도 올해 매출액이 작년도 수준에 300억이 안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예사랑 문제는 뭐냐면 반기 때만 지금 단기 순손실이 거의 84억이거든요. 영업 손실 자체도 93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 종목들은 앞서 제가 이제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제가 물타기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종목도 물타기해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금리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이 회사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왜냐하면 자본금 자체가 400억밖에 안 돼요. 근데 회사 시가총액 2,300억입니다. 근데 연간 100억 이상 적자가 난단 말입니다. 왜냐면 내년도도 적자 날 가능성이 아주 커요. 내년도도 100억 까먹습니다. 내후년도 더 까먹을 수도 있겠죠. 경기가 안 좋아진다더라. 그러면 결국 이런 예산은 어떤 과정을 거치냐. 증자해야 되죠.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든가 신주기 인수금을 발행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주들 대상으로 증자를 한다든가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물타기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현재 어떤 고금리 상황에서 본다면. 그래서 바이오 같은 적자 나는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서 모트렉스 같은 게 실적이 탄탄하니까 사도 되겠지만 이런 종목들은 가급적 시장의 안정을 찾을 때까지 추가 매수보다는 오히려 반등 시점에서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냐. 다만 지금 차트상으로 본다면 딱 지금 21,000원대가 지금 7월 초에 21,350원 장중 저점 찍고 그다음에 종가상으로 2950원 끝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의미 있게 45,000원까지 반등이 나왔거든요. 우리 시청자님 21,000원대 38,000원대 사셨으면 아마 이때 사셨나요? 예.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 지표로 보면 좀 바닥은 좀 나온 건 아닌가.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은 충분히 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비중이 16% 정도 좀 되는데 가급적
밀타기는 좀 신중하게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되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반등 목표 자체는, 반등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올해 안에 제가 보기에는 28,000원도 언저리 정도 여기를 이탈하면서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21,000원대 본다 한다면 28,000원까지 올라간다면 당연히 추가 매수를 좀 노려야 되겠지만은, 그런 어떤, 자본 여건 자체는 300억, 올해 100억 까먹을 거니까 300억인데 2,500억 정도 상당히 비싼 주식이거든요. 이게 700% 정도 프리미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보유만 하시고 27,800원 정도, 그리고 나중에 시장의 안정을 찾고 이 종목이 확실하게 21,000원대 지지력이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약간 높게 사더라도 그때 5%든가 10% 정도 추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한 전략 가능하지 않겠는가. 일단 보유 전략이고 28,000원대까지는 일단 좀 지켜보자, 그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좀 걱정이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손절 처리보다는 조금 더 이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 단기 바닥일 가능성에 대해서 진단을 하면서 반등 시에 활용해보자라는 전략이 나왔습니다. 이 솔트룩스 테마성의 등락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시장 안정되기 전까지는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었는데요. 유상 증자 등의 행보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일단 낙폭 과대 관점입니다. 목표 주가 27,000원에서 8,000원 선까지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절파고TV님 SK텔레콤을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이 종목을 6만 원에 매수를 하시면서 10% 비중 갖고 계시는데요. 계속 5만 원 언저리를 못 벗어나네요. 손절없이 잘 나올 수 있을까요? 진시진 도와주세요 라고 글 주셨습니다. 네, 매수를 6만 원에 해주셨는데 5만 원 언저리. 상승을 해도 이 5만 원 선 뚫어내지를 못합니다. 오늘은 0.91%의 하락으로 49,250원 선 종가인데요. 손절 없이 탈출 가능할까요? 전략 주시죠. 이거는 보니까 우리 시장이 6만 원에 사셨다 했지 않습니까? 네. 6만 원에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2021년도 거의 연말이거든요. 배당락 되기 전에 2021년도 12월 달이니까 이 종목의 특징이 이분이 그때까지 갖고 있다는 자체, 지금도 갖고 있다는 자체는 장기 투자 성격이에요. 장기 투자하신 분은 이거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다만 수익 안 납니다. 수익 안 나는 거고 또 현재 시장 여건에서 회사가 뭐 실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회사는 영업 본업 자체는 뭐 SK 통신사업 자체는 안정적인데 가장 지분법 이익으로 좀 차지하고 있는 회사가 SK 하이닉스지 않습니까? 지분 한 30% 정도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적자이기 때문에 작년도 아마 2조 원대 이상의 단기 순이익에서 올해는 아마 1조 원대로 줄어들 거예요. 줄어들 거기 때문에 실적으로 평가받아서 주가가 올라가기는 극히 힘들어요.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연말이니까 배당 기대감 때문에 약간 우상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종목이 현재 예상 주가가 5만 원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배당금이 작년도 보니까 한 3천 원 정도 했네요. 올해도 아마 3천 원 정도 좀 할 것 같은 게 6%입니다. 근데 5% 6% 자체가 상당히 배당 수준은 높지만은 지금 주가가 좀 떨어지면서 5% 6%대짜리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게 배당 투자한다면 SK텔레콤은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예산은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 제가 전략 제시해드린다 한다면, 만약에 연말 안에 작년도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 종목이 주가 고점 나올 시점 자체가 2021년도 12월 24일 날 고점 나왔거든요. 63,100원. 그대로 그 다음에 2월 달까지 주가가 5만 원대까지 떨어졌거든요. 20% 떨어졌어요. 배당락하고 난 다음에 주가는 이 회사는 거의 확률적으로 90% 이상 주가가 배당락 함정에 빠집니다. 즉 배당금 3,000원 준다고 그랬잖아요. 배당락 때는 배당락 다음 날 배당락 된 날 이 종목 무조건 3,000원 떨어집니다. 이게 배당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전에 주가가 올라가면 배당을 안 받고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장기 투자 하시게 되면 배당금 3,000원 받고, 이게 손실 안 나기 위해서는 이 종목이 주가가 한 5만 5천 원 올라가고 배당금 딱 3,000원 정도 받으면 손실 안 나겠죠. 근데 올해 안에는 현재 시장 여건을 감안한다 한다면 5만 원 2천 원대가 최근에 고점인데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정도 올라가면 배당금 안 받고요, 무조건 파셔가지고 오히려 더 배당락 이후에 2월 달에 산다든가 그런 전략이 필요해요. 그래서 통신주 갖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현재 시장 여건에서 주가 손실 나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나쁘지가 않죠. 지금 다른 종목들 대부분 정도들이 종합주가지수 연중 최저점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다른 거 다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장기 투자하는 데는 뭐 1년, 2년 정도는 전혀 부담이 없는 거고, 단기적으로 전략 제신한다면 배당락 전에 12월 달 안에 주가가 5만 2, 3천 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그때라도 배당금 안 받고 팔고
전략이 이제 필요하다. 뭐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수준에서 매도를 하고 나서 배당락일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 다시 매수에 들어가도 괜찮다는 말씀? 아니요, 안 사는 게 좋습니다. 예. 제가 항상 연말에 제가 이제 그 시간을 통해 아주 배당락 함정에 빠지지 말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SK텔레콤처럼 고배당으로 딱 그 알려진 종목들은 어김없이 주가 떨어집니다. 오히려 사는 것보다 이것보다는 같은 배당 순위로 따지면 은행주라든가 증권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증권주도 실적은 괜찮은데 배당 순위 일부 회사 같은 게 5% 6% 주거든요. 그들 종목들은 그렇게 배당락 떨어진다 한다 하더라도 바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SK텔레콤이라든가 한국가스공사라든가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거의 배당락 이후에 3월달, 4월달 다음에 3월달, 4월달 정도에도 안 올라온 주식들이 많습니다. 이게 배당락이라는 것 자체는 배당락 당일날 배당락 떨어지고 난 다음에 1월 연초에 정도에 1월 중순이라든가 빨리 올라와야 되잖아요. 1월달에 대체적으로 1월 효과 때문에 강한데 배당락 함정에 빠진 주식들은 꼼짝도 안 하거든요. 대표적인 회사가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이기 때문에 근데 뭐 두산이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배당금 맞은 회사들은 그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20일 배당락 전에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안 올라오면 별로 배당락 함정에 배당락이 많이 안 되는데 올라오게 되면 어김없이 영향을 받는다는 관점에서 12월 20일 전에 주가가 올라오면 안 받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통신업계의 또 이슈가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인데요. SK텔레콤 시세 차익도 배당금도 만족할 만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진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네요. 목표 주가로 52,000원을 제시했는데 이 선까지 올라왔을 때 손실을 줄이는 선에서 마무리하자는 전략 나왔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전화 주신 분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시청자님? LOT 백큐ම් LOT 백큐ම්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26,100원에 20%. 26,100원에 20% 비중 있으시고요. 예. 예, 오늘 이 종목이 4.71%가 하락한 21,250원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저점을 낮추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청자분께서 또 손실폭이 20% 이상 있으신데 궁금하신 부분 어떤 점이실까요? 글쎄, 뭐 잡을 때는 횡재하는가 보다 싶었는데 계속 빠지니까 걱정이 돼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LOT 백큐ම් 주가 최근에 낙폭이 거세게 나오면서 추세를 이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운용령님? 예, 이 종목이 떨어진 이유 자체가 다른 게 없죠. 많이 올랐습니다. 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이 이제 16,000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5,000원까지 거의 100% 올랐잖아요. 100% 올랐고 다른 문제는 없어요. LOT 백큐ම් 회사 뭐 과거에 제가 회사 뭐 기업 방문도 가봤던 회사에서 어떤 회사인지 알고 있는데 진공펌프 만드는 회사이거든요. 진공펌프라는 자체가 이제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자체는 첨단 산업 자체는 진공 상태에서 미세먼지라든가 그런 오염된 물질이 카바가 된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진공펌프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본래 이 제품 자체가 영국에 있는 회사가 세계 시장 점유율이 컸는데 얘가 이제 기술 개발에 성공을 하면서 독자적으로 아마 이제 제품을 공급을 하면서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적이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이제 진공펌프 자체가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쪽에 들어간 것뿐만이 아니라 태양광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분야도 좀 들어가거든요. 여러 가지 첨단 우주 항공 산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매출차 자체가 다변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특히 회사든 전공정 장비 쪽에 해당이 좀 되는 쪽인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작년도 최대치적이 났잖아요. 그런 이유입니다. 작년도 연간 단위로 298억 최대치적 났고 그다음에 회사가 주가가 급등한 이유 자체가 1분기 때도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1분기 때 실적 자체가 일시적인 줄 알았는데 2분기 때는 더 나왔거든요. 187억. 그러다 보니까 2분기 때 주가가 이제 급등이 나온 거잖아요. 급등이 나온 거예요. 이 회사 실적 자체가 이제 추세적으로 좋아지고 있구나. 1분기 현재 상반기까지 영업이익이 거의 300억이잖아요. 작년 1년 실적을 이미 상반기 때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추정을 해본다 한다면 단기 수익이 1분기 때 지금 상반기 때 200억대 정도 되는 거니까 하반기 때 본다 한다면 뭐 400억 정도. 내년도는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 더 좋아질 수 있는 회사니까 400억 정도 보면 회사 주당 EPS가 2,500원, 3,000원 정도 되는 쪽이거든요. 약 2,200원 정도. 그럼 현재 주가는 PER 단위로 10배 되는 수준이죠. 지금 반도체 장비 회사들, 대표적으로 오닉 IPS 전공정 장비 회사들 같은 게 올해 적자 나지 않습니까? 거의요. 근데 이 회사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다른 거 없다. 다만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오늘 최근에 주가 떨어진 것 자체가 기관 투자가들이 집중적으로 매도가 나왔어요. 4일 동안. 어제 14만 7천 주 팔았고 오늘도 3만 5천 주 팔았고 대신 외국인 투자가들은 좀 사고 있죠. 사고 있는데 조금 좀 높게 사셨지만 펀드멘탈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비중이 좀 20% 정도 좀 되네요. 주가가 이 종목이 지금 상승 초기 단계 이때 장대 양봉 나오면서 주가가 좀 올라왔던 가격대가 2만 원대네요. 2만 원대 초반 정도 좀 내려온다 한다면 괜찮은 회사니까 5% 10% 정도는 추가 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현재는 종목이 급락했던 가격대가 메꾸는 과정이잖아요. 규칙적 지표상으로 지금 62동 평균선이 대기를 하고 있고 22동 평균선이 꺾여 내려오고 있겠지만은 현재로 봐서는 우리 시청자 매수한 가격대 약간 상향하는 28,000원 정도를 일단은 목표 주가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내년도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 충분히 이 종목은 실적 호전주로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런 관점에서 추가 하락 시 약간의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목표 주가는 28,000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손절 없이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이고요. 목표 주가 일단 28,000원이지만 내년에는 실적 좋아지면서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보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마음이 놓입니다. 예, 다행입니다. 시청자님 또 변화 있으시면 저희한테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에로트 베큐움 IT 진공 펌프 관련주입니다. 펀더멘털의 문제보다 급등 이후에 가격 부담을 받은 상태에 목표 주가 28,000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반장 형사님이시고요. 조일 알미늄을 평균 단가 2,580원에 보유 중이시고 비중은 72%. 와, 많이 갖고 계시네요. 계속 가져가야 할지 손절해야 할지 앞으로의 추세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고요. 조일 알미늄 오늘 종가가 4.51%의 하락으로 2,010원 선 기록했습니다. 20% 넘는 손실이시고요. 비중을 정말 많이 실어주셨고 사실 배터리 관련주로 이 종목도 또 이름을 날렸거든요. 그런 이후의 하락이기 때문에 지금 심적으로 굉장한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전략 주시죠. 네, 알루미늄 관련 종목이니까 이제 알루미늄 박종적으로 이제 이 종목도 함께 2차전지 관련 종목으로 움직였던 주식이거든요. 대체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매매한 주식인데, 제가 알기로는 알루미늄 박과 관련된 쪽은 조일 알루미늄이 그렇게 매출이 거의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은 알루미늄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산업용에 들어가는 건설이라든가, 건설적 창호제라든가, 그 다음에 자동차의 외장재 쪽에 바퀴라든가 그쪽에 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여타 워낙 싸다 보니까 사마알루미늄이라든가 그다음에 DI 동일이라든가 이제 관련 종목들이 이제 상승하는 과정에서 개인 투자가들이 이제 많이 접근한 주식인데 아무래도 요즘 개인 수급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다른 여타 종목에 비해서 알루미늄과 관련된 종목 중에서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보면 사마알루미늄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신고가 이후에 15만 원대에서 최근에 조정 좀 받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상당히 높죠. 그다음에 DI 동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 종목도 어제부터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있지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합니다. 연초 대비해서 관련된 종목들은 일부 종목도 200%, 300% 올라와 있고 DI 동일 같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산은 제품에 대한 경쟁력 자체가 계획 자체가 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보시다시피 이익이 안 나잖아요. 매출액 단위로 봐서는 매출액 단위가 꽤 많습니다. 4천억대 되는 회사인데 현재 예산은 상반기 때 단기 순손실이 나는 회사니까 그리고 이 회사 주가가 그렇게 또 싸지가 않습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2,500억대거든요. 2,500대 회사고 자본금이 무려 600억짜리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와 같은 유동성이 취약한 국면 쪽에서는 이렇게 계속 흘러내릴 수밖에 없어요. 자본금이 높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를 중심에. 그래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본다 한다면 오늘 지금 이 종목이 지금 결국 이제 3월달 저점 정도까지 좀 내려왔어요. 종합주가지수가 아마 3월 10일 날 올해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거래가 좀 되다가 물론 이제 지수는 오늘 저점 깼지만은 그 가격대까지 내려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작년 12월달 저점이 1,960원이었네요. 이 선에서는 좀 지지가 된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결국 이제 시장에 안정을 찾으면 이 종목도 낙폭 과대했다는 기술적인 반등을 좀 가능할 것 같은데 현재로 봐서는 우리 시청자님이 상당히 또 많이 사셨네요. 70% 정도 몰빵하셨는데 현재로 봐서 기술적 반등 목표는 이 가격이에요. 이 가격입니다. 이 가격대 2,400원 정도 언저리. 우리 시청자님이 2,580원 정도 사셨는데 이 가격대가 좀 될 겁니다. 이 가격대 정도에서 현재로 봐서는
그래서 현재 가격대 한다 하더라도 20% 정도 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 비중 축소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비중을 너무 많이 사셨는데, 근데 워낙 많이 빠진 주식이라 추가적으로 주가 떨어진다고 손절하기보다는 반등 시점에서 비중이 많으니까 단계적으로 줄이는 전략이고 2,400원 정도 올라가면 적극적으로 매도하고 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 없이 대응해도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추세는 더 하락으로 가기보다는 여기서 좀 잦아들 거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일단은 이 종목이 지금 보면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거의 지금 1,500원대 정도까지 보이지만 주봉으로 본다 보이지만 대체적으로 딱 이게 지금 이제 작년도까지 본다 한다면 2,000원대 정도 언저리예요. 다만 제가 좀 비중이 좀 많아서 저도 손절을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반등 나온 시점에서 단계적으로 비중 축소하는 쪽으로 접근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반장 형사님이 보유하신 조일 알미늄 추세와 손절 여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손절보다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 2,400원입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한 분만 더 만나볼까요? 김JK님께서 원익 QNC를 27,000원에 10%를 사셨습니다. 오늘 주가가 3% 넘게 빠지면서 24,150원 선 마감됐고요. 원익 QNC 10% 넘는 손실인데요. 김JK님의 종목 알아볼까요? 네, 원익 QNC는 이제 반도체 쪽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세라믹이라든가 웨이퍼라든가 석영 제품과 관련 부품 쪽입니다. 약간 소재 단위 쪽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제 반도체 회사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메모리 업체의 어떤 가동률 증가와 회사 실적이 관련이 좀 돼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가동률이 좀 증가돼야지 관련된 부품 종목들의 수요가 좀 증가가 좀 되면서 실적이 좋아질 건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장비 회사들에 비해서 실적 자체는 안정적이에요. 장비 회사들 같은 경우는 투자를 안 하게 되면 그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 적자까지 가는데, 예산은 그래서 보면 상반기 때 보면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반기 때 지금 영업이익이 600억이 넘었잖아요. 작년도도 1,100억인데 거의 작년도와 비슷해요. 다만 이 종목이 상당히 주가 자체는 상당히 싼데, 어떻게 보면 이 종목도 부품 단위이기 때문에 소재 쪽으로 한솔 케미칼이라든가 그쪽에 소재 쪽으로 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평가를 못 받더라고요. 대신 이런 종목은 현재와 같은 약세장에서 주가가 안 떨어집니다. 걱정하지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연간의 예사가 영업이익 단위가 1,000억이 넘고요. 1,000억이 넘고,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이 보시면 2021년도부터 계속 지금 500억, 올해 600억, 내년도 800억 계속 증가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사가 현재 지금 배당은 작년도 150밖에 안 해주지만은 PER 단위로 지금 10배 되는 수준이고 내년도 7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빠질 부분은 없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손절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주가 좀 떨어지게 되게 되면 여유 있으시면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물타기 하는 관점은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현재로 봐서는 딱 대부분 종목들 거의 비싸지만은 이 종목이 올해 5월 달에 저점이 나왔던 가격대가 23,300원이었어요. 현재 지금 24,150원이니까 오늘 약간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올해 5월 달에 형성했던 5월 11일 날이네요. 그때 형성됐던 저점을 좀 의식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본다면 23,000원대 정도, 언저리 정도에서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니까 이 가격대에서 약간 추가 매수도 가능할 것 같고, 다만 이 종목은 아마 8,000원대에서 매물층이 상당히 두텁게 포진이 좀 돼 있을 겁니다. 28,000원대 여기요. 그래서 최근에 거래를 본다 한다면 28,000원대 정도, 대체로 26,500원부터 매물층인데 2만 6, 7,000원 정도 올라가게 되면 비중 축소하는 쪽으로 현재 시장 여건을 고려해 본다 한다면 그런 관점이고 충분히 실적 자체가 안정적인 회사니까 중장기 투자는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익 QNC 여타 장비주 대비 실적 안정적이고 가격 매력도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펀더멘털에 문제 없다는 판단으로 추가 매수 가격 23,000원, 목표 주가는 26,700원, 단단한 매물대 28,000원 그 아래에서 목표 주가 잡으시고 대응하자는 전략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진단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장의 공략 포인트 확인해 볼게요. 운용령님, 내일 금요일장 어떻게 대응할까요? 예, 일단은 앞서 잠깐 제가 소두의 시장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국내 이슈에 좀 해외보다 민감하게 좀 반응한 것 같고요. 해외 지표 자체는 미국의 국채 수익률의 전일을 올랐지만은 직전 고점을 돌파를 안 했거든요. 돌파를 안 한 상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지상전 투입한다는 얘기가 나온 것 같지만은 현재 WTI 국제 유가 자체도 지금 오히려 좀 하락이거든요. 그래서 큰 악재로 전개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여전히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을 거니까 상당 기간 이제 보금 정책이 유지된 부분 자체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국내 시장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좀 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장 자체는 투자 심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심리가 회복이 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2차 전지가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이나 2차 전지가 반등이 나와야지 투자 심리가 조금 안정을 좀 찾으면서 시장이 좀 반등을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즉 2차 시장의 반등 여부 자체는 2차 심리의 전지의 하락 안정 역할이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보면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게 저점에 좀 올라왔거든요. 저점에서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시세가 안 좋아서 좀 떨어지고 있는데 대체로 2024, 5만 원대에서 올라왔으니까 어느 정도 좀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저점을 좀 온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닥 여부 자체가 중요한 지표 자체가 결국은 이제 오늘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일 아마 그 이제 담보 부족 계좌들 아침 시가에 반대 매매 물량이 많이 쏟아질 겁니다. 최근에 10월 10일 전후에서도 반대 물량 소화를 하면서 급반등이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마지막 저는 좀 바닥 시그널이라고 좀 봐요. 내일 반등이 안 나오면 피크가 뭐냐면 월요일 날은 무조건 시가가 바닥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신용 물량 자체는 최근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7조 원대까지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미수금 물량 자체가 1조 원에 형성되어 있는데 그거는 대부분 제가 5천억대에서 5천억 늘어났던 것 자체는 영풍 재집권이에요. 이게 시장에 미수금과 관련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신용 물량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가 개인적으로 신용 바닥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반대 매매가 나온 시점 자체가 단기 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런 것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시장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는지 좋게 볼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외국인 선물 가지고 변동성을 야기시키는데 물론 오늘 외국인 투자가 현물이 좀 많이 매도가 나왔는데 오늘 외국인 투자가 장중에 현물 매도가 5천억이 넘었었어요. 근데 종가는 2천억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5천억대 선물 누적 매도가 얼마였냐면 5조 5천억이었어요. 지난 8월 달인가요? 외국 투자가들 5조 5천억까지 팔고 난 다음에 매도가 줄어들면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외국 투자가들 추가적으로 선물 매도를 통해 가지고 주가를 떨어뜨릴 것 같지는 않다. 이 부분은 좀 약간의 긍정의 해석해 볼 수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되든 간에 현재 시장 자체는 단기 과매도입니다. 현재 이격도가 지난번에 급반등이 나올 때 이격도가 그냥 똑같이 떨어졌어요. 코스피가 지금 94.8이고 코스닥 시장의 이격도가 91.7입니다. 지난번에 급반등 나온 때 똑같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RSI 지표 자체, 상대 이격도 자체도 지금 30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시점에는 추격 매도는 자제하시고 매도를 하더라도 반등 나온 시점에서 특히 레버리지를 쓴 스탁론이라든가 신용 갖고 계신 분들만 리스크 관리만 하면 되지 않겠냐. 길게 보면 현재 시장 자체는 4분기 시장 자체는 내년도 시장을 겨냥해 보면 좋은 매수 겸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거 결국은 단기 반등이니까 뭘 공략을 해야 되느냐. 반도체하고 2차 전지입니다. 어떻게 되나 이게 반등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쪽에서 네. 저점을 좀 노려야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의 키포인트, 투자 심리의 키포인트 2차 전지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금요일 개장 이후 혹은 월요일장 개장 이후에 반대 매매, 매물 출회와 함께 주가의 바닥을 잡아주는지 여부 관전 포인트입니다. 박준현 운용역의 유튜브 라이브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요일장 걱정되시는 분들, 고민되시는 분들은 일요일 저녁 8시에 박준현 운용역의 시장엔 종목 인사이트 유튜브 라이브 기대해 주시면 되고요. 이 시간 꼭 들으시면서 월요일장 채비 잘하시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운용역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금요일장 마감 이후에 진짜 쉬운 진단 4시에 뵐게요. 고맙습니다.